에, 존경하는 이호성 의장님, 그 다음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을 상대로 질문을 기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시의원 신동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대한민국과 인천의 학생들의 그 대한민국의 그 꿈과 희망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의 예산이 재정 운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감 상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올리브 사거리에서 같이 선거운동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서 오늘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그 교육위원회 위원을 하지만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체 예산이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교육청 올해 예산을 보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드는데 그 전체 예산이 줄어들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항목별로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회 파악했습니다. 제가 좀 그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청 예산은 자체적인 세입보다 그 이전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스스로 보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세입보다 중앙 또는 인천시로부터 내려오는 재정의 비중이 단초 기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이따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전 수입 비중이 96.1%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교육청 예산 말 그대로 교육부 그리고 인천시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교육감님, 교육청은 자체 세입 비중이 거의 없어서 재정 자립도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고 재정 자주도를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정 자두가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비법정 인천시 전입금 이런 이전 재원이 높은데 인천시의 경우 교부세를 제외하고 사업의 목적을 정한 목적성 비용입니다. 이거는. 근데 교육청은 거의 자율 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재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이전 재원이 많으면 재정 운영에 대한 긴장감도 떨어지고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전 재원은 교육청의 의지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재원 구조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교육청 예산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매우 높을 수 있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조금 전에 질문을 곁들여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육청의 25년 본 예산이 5조 2,975억입니다. 이전 수입이 4조 886억, 또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9,950억, 기타 이전 수입이 54억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96.1%가 이전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말은 성립하지 않고 이전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된다거나 또 이 자율적인 집행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해이가 온다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교육 자치가 지금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구조가 그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집행에 관한 기획이나 또는 집행이나 운영은 교육자치적인 그런 정신에 맞춰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는 2024년 5조 1,071억에서 2025년 5조 2,975억 원으로 약 1,900억 원이 증가했고 이전 수입이 4조 6,170억 원에서 5조 892억 원으로 4,72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 여건이 어렵다. 이런 설명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재정 구조가 정말 위기 완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편의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 수입이 4,720억이 늘어나서 증가를 했지만은 그동안의 인건비 증가, 또 늘봄 사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이런 국가 시책 사업 증가로 실질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고교 무상 교육이 우리 인천에 배정되는 것이 728억인데 24년에 이 법이 일몰되면서 금년도 728억 지원분이 오질 않았어요. 그 728억이 중단되면서 그 돈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돼서 교육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총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인건비라든가 학교 신증설비 등 의무 지출에 대한 구조적인 편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증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재선하셨죠? 예. 그다음에 2022년부터 재선 임기를 시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입 구조를 보니까 2021년 이전 수입 3조 9천억, 2022년 이전 수입 4조 4천억, 2024년 5조 2천억, 2024년 4조 6천억, 2025년 5조 1천억, 2024년에 조금 줄고 중요한 건 교육감이 취임한 2022년 이후로 이전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예. 교육감님, 혹시 교육재정 교부금 전입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 지 한참 됐습니다. 예, 됐죠. 그렇다면 몇 년 됐죠. 이전 지원이 언제라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20.79%의 교부금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이전 재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예산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이건 테니까.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기금 중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있죠. 예. 이 금이 언제부터 적립하고 있는 거 2022년 맞죠? 2020년 맞죠? 이 좋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2013년부터 발행한 지방채가 6,500억 원이 제가 취임하니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2021년에 지방채를 전액 상환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재정 안정화 기금은 기본적으로 첫째, 교육비 특별 회계가 감소한 경우, 둘째,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시, 셋째, 지방교육재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 원래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요 사용 이유였는데 2023년 조례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삽입하시죠. 예.
이거는 의원 발의가 아니라 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발의한 거죠. 예. 예. 교육감이 직접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내용으로 조례를 바꾼 그 이유로 보십시오. 2022년 8,256억이었던 기금 조성액이 2023년 2,350억, 2024년 3,450억, 그리고 2050년 당초 예산에 1,500억을 끌어다가 예산 편성하셨죠. 예. 교육비 특별회계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에도 본 예산에 무려 1,500원 기금 전업을 포함하신 거 인정하시죠? 예. 이게 교육청이 말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기금을 적립된 돈을 고간에 있는 돈을 끌어다 쓰는 게 무슨 건전한 재정 운영인지 그걸 교육감님 생각에 한번 그 지방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했던 6,500억을 저희들이 갚은 이유도 교육 재정이 경제 침체에 따라서 어려워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의 일환이었고요. 그러면서 어려워졌을 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 것인데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교육감 조례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조례 예시에 따른 그런 개정이었습니다. 교육감이 회계 연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이라든가 또는 미래교육 수요 대비로 인해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 23년에서 특히 23년, 24년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금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들어갔던 돈이 1조 3천억 정도가 경제 세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충당할 수 없었던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기금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일몰에 따라서 더 어려워진 지금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재정이 어렵다. 기금을 안 쓰고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금도 나름대로 명목이 있어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돈인데 세수 감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육감님 네 번째 조항 교육부 예시라는 핑계를 대셨지만 이게 건전 재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례 개정 안 해주셔도 됐잖아요. 교육부 예시를 했다고 꼭 지키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율적인 건전 재정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 안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근거를 어쨌든 교육감이 그렇게 고간에 있는 기금을 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는 핑계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교육감이 안 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그래도 기관장인데 핑계를 알겠습니다. 대면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교육감님.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이미 1,500원의 기금 전입을 하셨고 여기에 올해 1차 추경을 기금에서 1,066억 원의 기금을 또 전입하셨죠. 예. 그러면 결국 2025년 한 해 동안만 기금에서 총 2,566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성교육감님, 이제 기금이 불과 500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금의 소진성 사용이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 이게 정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질문을 답변하십니다. 처음엔 그러셨겠죠. 교육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힘들다.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2011년 대비 재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재정 교부금도 시전입금도. 근데 왜 교육감님 임기 때만 재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566억 원을 기금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지난 본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도 연내 미집행 사업 감액이라든가 또 불급한 사업들 그런 것을 구조 조정하고 가용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제 기금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교육청에 들어와서 학생 중심 교육,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숫자는 감소 추세이지만은 우리 인천교육청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엊그저께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순증익이 인천이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교육청에는 맞지 않는 논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지 않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55개의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는데 이 인천에 학교 신설할 때 주차장 비용은 교육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 비용은 순전히 우리 인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8개 교의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개축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부 개축을 하고 있어요. 교육감님의 공과는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교육이라는 100년 대계인데 교육감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그 예산이 없는 상태로까지 그 공간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 본위원이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과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습니다. 그거는 제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항은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전한 재정의 기틀 내에서 해야죠. 교육감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찾아서 해야죠. 제가 지금 다해서. 이번에 다음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교육감님 지난 3년 동안 기금의 90% 이상 소진하셨죠? 맞습니까? 사용을 했죠. 예, 맞죠? 예, 90% 했죠. 자, 그러면 2020년에서 어떻게 편성하실 예정입니까? 예? 기금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기금이 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재원이 확충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2025년도에 교육청의 예산이 다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6년, 27년, 28년 지속적으로 그 100년대의 교육이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교육감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좋습니다. 아니죠. 예, 제가 재정 평탄화 작업을 한 것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이고. 자,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지난 2년 동안에 거의 소진이 된 거죠. 자, 이제 90% 소진하고 500억 남았어요. 자, 이 기금 없이 그 2022년도 예산 편성 이 모든 걸 유지할 재정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정 안전을 위해 했던 기금을 다 써놓은 상황에서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이자 기둥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치 내 공약사항이 이렇기 때문에 기금을 써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26년도, 27년도 기금이 90% 고갈된 상태에서 내년 경제가 좋아질 기대한다 이런 쪽에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감축에 따라온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천교육청만 더 들어가는 특별한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거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세수 감축의 원인이 그것이 제가 안 써야 될 곳에 재원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고 그 기금이 지난 2년 동안에 어려운 경제 때문에 사용이 된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상교육비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금년 것까지 소급해서 달라.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1,500억입니다. 이 금년도 경제적인 교육감님의 공과는 인정한다니까요. 아니. 임기 내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자, 교육감님의 임기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기금을 이태로 대금으로 사용하셨는데
남은 임기 내에 기금 회복이나 재정 안정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구조 그대로 차기 교육감에게 넘길 계획이신 건 아닌지, 혹시 교육청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임기 내 몽땅 다 쓰기로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건 아니신지, 그게 아니려면 왜 불과 3년 만에 모든 기금을 탕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으니 20분 또 내에 책임져야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 경제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평탄화 작업을 했던 것이고, 그 생각보다 훨씬 나빠졌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기금 사용이 90% 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또 제가 인수 받았을 때도 6,500억이라고 하는 지방채가 발행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서 평탄화 작업을 해놓은 것이고, 이제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면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꼭 나빠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경제가 좋아질 때는 또다시 그런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예단을 하고 내년도에 지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죠. 일단은 교육청 예산 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경제 아니, 상황에 제가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게 6,500억을 말씀의 골격이죠, 교육감님. 지방채 6,500억인 상황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제로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좋습니다. 교육감님, 2025년 올해는 이제 기금까지 모두 끌어다 쓰면서 예산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육감님이 공약하신 거를 이행하느라고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여태까지 교육감님과 나하고의 그 질의 답변의 골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 철학에 따라 쓰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훈위원회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은 수년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수백억 원의 낙찰 차액을 반복해서 발송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 코딩 교육용 노트북 구입 사업에서 183억 원, 2023년서부터 2025년 노트북 신축 공사 포함 주요 5건에서만 1,300억 원이 넘는 낙찰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많은 낙찰 차익은 본위원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혹시 교육감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런 낙찰 차익 발생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점검 시스템이 있습니까? 교육청 내에? 예,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 지원이라든가 학교 신증설 이런 주요 사업에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익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 가격이 시장 상황이나 또는 환율, 또 원자재 가격 이런 것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사업비를 낮게 잡으면은 품질 저하가 또 예상이 됩니다.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낙찰 차익을 활용해서 다시 구입하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사업 집행 시에는 낙찰률을 좀 고려해서 좀 더 치밀하게 시장 가격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더욱 정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낙찰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예산 편성 시에 순세객이 인용으로 해서 차기 연도에 이월되니까 예산 편성상에 굉장히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교육감님한테 좋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내부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절대 이거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한 것지만 이전 재원에 의해서 운영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 일부가 도덕적 해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예산도 이전 재원 등등 재정 상황이 어렵으니까 낙찰 차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차이 없도록 하면 기금도 조금 갖다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찰 차익이 적다면 그 다음 해년도에 예산 편성에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거 못하시면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커지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 시에 그 낙찰 차익이 최소화되도록 그 교육감님 점검 시스템을 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리고요. 우리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매 예산에서는 낙찰 차익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최초 예산액 312억 원의 노트북을 구입했고 88억이 남았죠. 그런데 그 남은 예산을 같은 해 초등학교용 태블릿 PC를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도는 24년도에 썼던 것과 동일한 노트북을 다시 편성해서 오히려 더 비싼 단가로 구매하셨어요. 2024년 단가 85만 6,900원, 2025년 단가는 93만 9,4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세입으로 잡고 우리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런 이중적인 예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그 교육청 예산 재정 운영이 이렇게 되는지 교감 선생님, 교육감님 안타깝습니다. 이게 낙찰 차익을 줄이면서 기금에서 예산을 끌어들이는 기금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고 교육감님은 편성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88억의 낙찰 차익이 있는데 불구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교육청이 바른직한 교육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감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 나중에 교육감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감님,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기금의 과도한 소진, 낙찰 차익 반복적 발생, 불명확한 예산 운영 방식 등 종합해 보면 지금 이상은 단순히 예산의 어려움이 아니라 예산 운영에 대한 신뢰의 붕괴라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겠다는 생각하지만 교육감은 다른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은 그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 낙찰 차익에 대한 사전 대응, 기금의 전략적 활용 같은 기본적인 관리 책임을 반드시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일반 기업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부풀려 편성하고 예비비와도 같은 기금을 3년 만에 대부분 소진시켰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시점 사안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재정 불신의 상황 속에서 도의적 혹은 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 계획이십니까? 아울러 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무원이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도덕적 해이에 처해있다면은 징계를 해야죠. 거기에 합당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 저에 대한 책임은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저 혼자 독단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또 선출직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후에 어떤 교육감이 오른지 또 제가 계속 있으면 더 잘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 국가적인 기금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한 푼 한 푼을 알차고 내용 있게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재정 예산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대안에 대해서 제가 잘 경청을 했고요. 그런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교육감님 어쨌든 기금이 90% 소진된 거는 재정 운영상의 좀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요거만 또 한번 되겠습니다. 저 노트북 구입에 낙찰자액 88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의회에 심의결을 받지 않고 태블릿 PC를 그냥 구매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이 두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 기금이 90% 소진한 것에 대한 2020년도 예산 운영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재정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심의결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태블릿 PC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도덕적 해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인정하시죠?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는 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교육감님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쓰여질 것을 기대하고 그럴싸한 미복제의 답변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 미래이자 기둥인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교육 재정이 책임 있게 투명하게 교육감님이 집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약속과 설명이 또다시 형식적이고 책임 없이 변명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